2026년 4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강서구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앞에는 입학 상담을 기다리는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쟁률 200%를 넘겼습니다. 기계시스템학과는 700%에 육박합니다. 단순히 취업 때문이 아닙니다. 이 학교에 몰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한마디가 있습니다. AI한테 안 뺏기는 일 하고 싶어서요. 한편 올해 2월 기준 IT와 전문제휴 기술 서비스업에서 20대 취업자가 9만 7천 명 줄었습니다. 30대까지 합치면 13만 명 이상. 전체 감소분의 89%가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경정아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3가지입니다. 첫째, AI가 정말 청년 일자리를 먹고 있는 건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둘째, 사무직을 버리고 도배사 배관공 전기기사로 향하는 너 블루칼라 현상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셋째, 이 변화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별로 정리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판단이 서실 겁니다. 이미 뉴스에서 AI가 일자리 뺏는다, 청년 실업률 최고치, 이런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줄었다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노동시장의 지각 변동이에요. 사무실에서 키보드 치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풀칠하고 배관 잡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냉정한 경제적 계산이라는 거예요. 경정아리가 주목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직업 세계의 재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에 산다고 해볼게요. 단지 입구에 경비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무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비원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무인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기술자는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AI 시대의 일자리 구조가 딱 이겁니다. 화면 앞에서 하는 일은 줄어들고 현장에서 손으로 하는 일은 남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6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출시 이후 E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의 청년 고용 변화율은 오히려 1.2%포인트 올라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같은 보고서의 분석관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올해 1월에는 전문자원부 과학기술 서비스업 고용이 이례적으로 감소했는데 이 보고서는 작년까지만 분석 대상이다. 실제로 2026년 1월 또 이 분야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2013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에서 청년 고용은 11.2% 감소했고 출판업은 20.4%, 정보서비스업은 23.8%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감소가 전 연령대에 골고루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표현을 빌리면 이건 조용한 침식입니다. AI 노출도가 높은 분야에서 22세부터 25세 사이 사회초년생 취업자가 다른 직종 대비 평균 16% 감소한 반면 경력직 일자리는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경력 사다리의 가장 아래 칸부터 허물어지고 있어요.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막 사다리에 발을 올리려는 청년들이 발 디딜 곳을 잃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 기술직 시장입니다. 첫 번째 시그널, 조벌, 이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Z세대 응답자의 77%가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을 직업 선택의 핵심 기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안전한 직업으로 꼽은 게 목수, 배관공, 전기기사입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회계는 자동화 위험이 크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5년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방영된 역전의 블루칼라 편에 2001년생 도배공 이우진 씨가 나왔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도배 기술을 배운 이유는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37년 차 미장공 이태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앞으로 다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손끝 기술은 AI가 못해요. 세 번째 시그널. 에듀윌이 분석한 2026년 자격증 시장에서 전기기사가 최고 유망 자격증 1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여성 수험생 선호 자격증 상위권에 전기기사가 처음으로 진입했어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도배사, 미장사에 관심 있다는 응답이 28.1%, 전기기술직이 20.6%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 미국에서는 UC 버클리를 졸업한 회계 담당자가 배관공으로 전직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배관공의 시급이 기존 사무직의 3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한국 전기기사의 경우도 초봉 3,200만 원에서 4천만 원, 경력 5년이면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법적으로 모든 건물에 전기안전 관리자가 필수라서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그럼 이 흐름에서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직업훈련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자격시험 응시자가 약 7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노동시장 참가자 100만 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제조 현장 AI 전환에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둘째, 폴리텍 대학과 직업전문학교로 청년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평균 경쟁률이 매년 200%를 넘기고 있고, 데이터 분석과는 취업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기술 교육 수강도 급증하고 있어요. 셋째, 불황형 소비 패턴이 강화되면서 실용 자격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여행과 숙박 지출은 각각 1.6%, 4.5% 감소했고 주류 소비도 4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복권 지출은 4.5% 늘었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소비는 줄었는데 소액으로 한 방을 노리는 심리가 커진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불황형 소비의 전형입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과 자격증을 따는 사람. 지금 돈은 투자 쪽으로도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막론하고 이 구조적 변화에서 수혜를 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 직접 수혜입니다. 현장 기술직 종사자들이에요. 전기기사, 배관공, 도배사, 용접사, 냉난방공조 기술자. 이 직종들은 AI가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고령화로 숙련공이 은퇴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순증 7,8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중 상당수가 이런 현장 중심 직종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층, 간접 수혜입니다. 직업훈련과 교육 플랫폼이에요. 폴리텍 대학, 직업전문학교, 온라인 기술 교육 플랫폼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일 배움 카드, K-뉴딜 아카데미 같은 정책도 이 영역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자격증 교육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입니다. 세 번째 층, 테마성 관심입니다. AI 대체 불가 내러티브예요. AI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이라는 테마로 미디어와 콘텐츠 시장에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KBS 다큐부터 유튜브 콘텐츠까지 블루칼라 재발견 서사가 확산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결고리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모든 기술직이 다 좋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구조인지, 자격 취득 후 취업 연결이 되는지, 단순히 테마에 편승한 과장된 기대인지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앞으로 한국 청년 노동시장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AI와 인간의 협업 경제가 정착되는 경우에요.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업무에 집중합니다. 사무직도 AI 활용 능력을 갖추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술직은 고임금, 고존중 직종으로 자리 잡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전망한 순증 7,800만 개의 일자리가 현실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안정되고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다음은 중간 시나리오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우에요. AI를 활용할 줄 아는 소수의 고소득 전문가와 AI에 밀려난 대다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기술직은 수요가 늘지만 진입 장벽 때문에 모든 청년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의 경력 요건이 기능장 9년 이상, 기사와 산업기사도 전공이나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전공 청년에게는 문턱이 높아요. 직업훈련 제도가 빠르게 개편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있는데 갈 수 없는 이런 미스매치가 장기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구조적 청년 실업이 고착화되는 경우입니다. AI 대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입 채용 자체가 사라지는 산업이 늘어납니다. 기술직 전환도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임금이 하락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고착화되고 쉬어씀 인구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며 불황형 소비가 장기화됩니다. 올해 1월 청년 구직자가 46만 9천 명으로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이 이 시나리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일 뿐이에요. AI가 일자리 구조를 바꾸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에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입니다. 좋은 면만 말씀드리는 건 경정아리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니터링해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매월 발표되는 고용 동향에서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의 연령대별 취업자 변화를 확인하세요. 이게 AI 고용 충격의 천계입니다. 둘째, 정부의 디지털 국가 자격 개편 로드맵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지켜보세요. 경력 요건 완화와 신규 자격 신설이 이루어져야 청년층의 기술직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기업의 신입 채용 공고 추이입니다. AI 도입 후 경력직 위주로 채용이 바뀌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구조적인 건지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인지해야 할 리스크 3가지입니다. 첫째, 블루칼라 전환이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기술직도 체력적 한계, 산업재해 위험, 불규칙한 수입 구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화된 이미지만 보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둘째, 자격증 공급 과잉의 역설입니다. 전기기사에 사람이 몰리면 결국 그쪽도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미 에너지 공기업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AI 기술의 진화 속도입니다. 지금은 AI가 못하는 일도 3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봇 공학이 발전하면 일부 현장 작업도 자동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한 가지 기술에만 올인하는 건 어느 방향이든 위험합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 이 말은 투자뿐 아니라 커리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 모두가 IT로 몰렸다가 2000년에 버블이 터졌을 때 살아남은 건 결국 실체 있는 역량을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외면했던 분야에서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은 숙련공들은 30년이 지난 지금 구인난 속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AI는 청년 사무직 일자리의 진입 경로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IT 전문직에서 20, 30대 취업자가 1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기기사, 도배사, 배관공 등 현장 기술직이 너 블루칼라로 재조명되며 청년층의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셋, 다만 이것이 만능 해법은 아니며
직업훈련 제도 개편과 개인의 복합 역량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AI 시대의 사무직의 미래가 정말 어두운 것인지 아니면 블루칼라로의 전환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경정아리가 직접 읽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시청해주셔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경정아리가 감사합니다. 직접 구독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청해주셔서 심층 분석 이어지는 진심으로 거 원하신다면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